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강콘 특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가상현실과 4차 산업혁명, 또 VR, AR 전문가, 더 퍼스트 팀 신경섭 대표님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퍼스트 팀 대표 신경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굉장히 핫하신 분이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강원도 춘천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뭐 전문적인 기술, 뭐 이런 메타버스, VR, AR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래의 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미래를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혼합현실이라는 이 개념을 먼저 좀 짚어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이 그냥 현실이 아닌 완전히 가상 세계에 있는 것을 가상현실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기계를 쓰고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어떤 디바이스를 머리 위에 쓰는데 그걸 HMD라고 합니다. 그래서 Head Mounted Display라고 해서 머리 위에 쓰는 기계를 쓰고서 내가 앞을 보는데 현실 세계가 아니라 완전 가상 세계인 거예요. 그걸 바로 VR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실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떤 안경 같은 걸 쓰면은 밖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밖은 보이는데 안경 같은 걸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그 위에 다른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TV를 봤더니 이 TV가 몇 년식이다. 저 카메라를 봤더니 저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근데 이 증강현실이 더 나아가서 혼합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혼합현실 같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로 포켓몬고 게임을 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면 앞이 보이고 여기에 포켓몬이 나오거든요. 포켓몬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냥 포켓몬고처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를 내가 착용하고서 착용한 상태에서 AI와 상호작용을 하고 또 그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컨텐츠와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현실에 살고 있지만 증강과 함께 혼합적인 현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혼합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번 강연 때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래엔 우리 업무하는 공간 또한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여기에 진짜 전문가가 있는데 한국의 전문가가 한 명이 있고 미국의 또 전문가가 한 명이 있어요. 이들을 만나게 시켜서 같이 일을 하려면은 공간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들을 극복하겠다, 우리 디바이스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AR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 혼합현실은 우리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천천히 바꿔나갈 겁니다. 미래에는 몸에 입는 디바이스, 손에 착용하는 디바이스, 머리에 착용하는 디바이스, 발에 신는 디바이스, 바지처럼 입는 디바이스 등등을 통해서 내가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마치 현실에서도 느껴질 수 있게끔 웨어러블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2045년도쯤이면 저 정도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손가락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정말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요. 그 기계에서 또 나오는 향기들을 통해서 내가 향기를 맡아볼 수도 있게끔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많은 기업들이 이 미래에 있는 이 시장의 가치를 보고서 왔다는 거죠. 이 가치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실제 활성 사용자가 적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NFT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네. 메타버스의 실제 이제 지속적인 활성 사용자가 적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의 특성상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가야지만 되고 컴퓨터 앞에 내가 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 디바이스가 있어야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러한 기술, 내 컴퓨터 앞에 섰을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디자이너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것처럼 이제 3D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기는 거고, 이제 NFT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도 생기는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개발자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은 활성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멋진 얘기를 나눠주신 우리 신경섭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